네, 안녕하세요. 유민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 수업은 214쪽부터 216쪽까지 단원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수업 때 아마 요거를 완벽하게 다 풀어주신 선생님들이 없을 거예요. 시간이 촉박해서.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네, 1번부터 보도록 하시죠. 두 집합 A랑 B가 있네요. 그랬을 때 이 두 집합이 같다가 되도록 두 집합이 같도록 A 구해주시고 그때 이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값을 구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A라는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달리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풀어야죠. 네,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결국 얘를 만족하는 A는 어떠한 애다? 마이너스 4랑 3이구나 라고 우리가 원소분해법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B라는 집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B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4랑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가 되겠죠. A가 이렇고 B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얘고 B가 이걸 수 있죠. 네, 그거는 상관없는 게 결국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각각을 제곱을 해서 더한 값을 우리 필요로 하고 있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를 제곱한 거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9, 25라는 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자, 이번은 집합 A가 10 이하, x바 x는 10 이하의 홀수일 때, 여러분들 그럼 얘는 눈에 보이기 좋게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풀어주셔도 되겠죠. 자, 1, 3, 5, 7, 9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3이라는 원소는 A에 속합니다. 3 A한테 있네요. 그쵸? 네,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A라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A의 부분집합은 1,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네, 1, 5를 원소로, 1, 5 다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얼. A한테 9라는 원소는 속하지 않는다. 9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아이고, 자꾸 눌리네요. 요게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가 맞게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은 집합 A가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자,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가져달라고 했을 때 짝수는 지금 2랑 4 두 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2랑 4 두 개 중에서 2라는 걸 갖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4라는 걸 갖고 있는 경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2랑 4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볼 텐데, 자,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 한 가지는요, 2를 갖고 있는 경우일 때는 4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4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2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경우 우리 여기에서 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나누자면 2라는 원소를 갖고 4라는 원소를 갖지 않는 A의 부분집합, 4라는 원소를 갖고 2라는 원소를 갖지 않는 A의 부분집합, 2랑 4를 동시에 갖고 있는 A의 부분집합은 무엇이냐라는 걸 이렇게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풀어보시면은요.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2는 반드시 같고요. 4는 갖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원소가 누굽니까? 남아있는 원소가 1, 3, 5가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1, 3, 5 갖고 부분집합 만드는 게 몇 가지예요? 2의 세제곱 8가지죠? 그 8가지에 해당하는 놈한테 2라는 거를 다 하나씩 다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3, 5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공집합도 있고 1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게 총 8개라는 얘기잖아요. 이놈들한테 다 2라는 거를 추가시켜 주는 거죠. 추가. 그럼 얘는 2가 되겠고요. 얘는 1, 2가 되겠고요. 얘는 2, 3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1, 3, 5 갖고 부분집합 만든 개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냥. 그쵸? 그리고 4는 역시 뭐 그냥 집어넣지 않으면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도 4는 반드시 같고요. 2는 같지 말라고요.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1, 3, 5 갖고 부분집합 만든 다음에 이게 세제곱계죠. 부분집합 만든 다음에 거기에 그냥 4는 다 집어넣어주고 2는 넣지 마세요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요. 2랑 4가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 그럼 근데 얘도 개수는 같아질 거. 2랑 4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는 게 1, 3, 5니까 1, 3, 5 갖고 네,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랑 4를 다 집어넣어 주세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 8, 8이죠. 8개 더하기 8개 더하기 8개가 돼서 24가지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 두 번째 방식은 얘가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 때, 자, 적어도라는 개념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여집합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한번 봤을 텐데,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가져라라는 말의 반대말은 하나도 짝수를 가지지 마세요. 맞을까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짝수를 하나도 안 갖는 원소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디에서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전체 부분집합은 A의 원소가 5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개가 되겠죠. 그것 중에서 여기 하나도 그 짝수를 안 갖는 경우 그럼 그게 1, 3, 5 갖고만 부분집합 만드는 경우 맞을까요? 그쵸? 얘 갖고만 부분집합 만드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은 32 빼기 8 될까요? 그럼 24개가 나옵니까? 역시 아까와 같은 24개라는 똑같은 답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적어도라는 개념 덕분에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짝수를 하나도 안 갖는 경우를 빼준다면 적어도 하나는 갖게 되겠다라는 경우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분 문제 푸는 방식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4분 문제입니다. 집합 S1, 2, 3, 4에 대하여 X라는 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X라는 집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게 이 문제 푸는 문제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X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 놨는데 우선 P, Q라는 형태의 원소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P랑 Q라고 하는 놈은 S의 원소래요. 즉 1, 2, 3, 4를 집어넣을 수 있는 값들인 거죠. P 역시 1, 2, 3, 4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Q도 1, 2, 3, 4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었네요. P는 네, P라고 하는 것은 Q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P, Q라고 하는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줄 텐데 그 중에서 P가 Q의 약수, 즉 여기가 여기에 약수가 되는 형태가 누구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씩 하면 될 겁니다. 앞에 우선 1을 집어넣어 주면은요. Q한테는 아무거나 다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그쵸? 그 다음에 P에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Q한테 2, 4를 집어넣어주면 됩니까? 네, 그렇고요. 자, P가 3일 때는 3밖에 안 되고요. 4일 때는 4밖에 안 됩니다. 요 앞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수에 요 뒤에 있는 수의 약수가 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8가지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집합 X의 원소는 8개입니다. 라고 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아래 두 부분 집합 A랑 B가 있는데요. 자, A랑 B가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A라는 부분은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른 A 부분을 한번 풀어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인수분해를 하면 결국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 또는 x는 3보다 큰 부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 수직선상의 표현을 먼저 해 놓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의 부분과 3보다 큽니다라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이제 A라는 집합이 만들어내는 영역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도 역시 이렇게 있는데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상수 A, B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얘는요, X제곱의 개수가 지금 1이라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놈의 해를 구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됩니까? B라고 하는 놈은 뭐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구하지는 못했지만 얘는 우리 어쨌든 어쩌구보단 크거나 같고 어쩌구보단 작거나 같아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놈이겠죠. 그쵸? 네, 그런 놈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랑 B를 합했더니요, 합집합을 했더니 실수 전체가 되래요. 자, 지금 A라는 부분 덕분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커버는 되는데, 요 부분은 아직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B라는 놈이랑 합집합을 했더니 전체 실수가 됐다라는 거죠. 즉, B라고 하는 놈이 여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B는. 자, 이렇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B는 어떤 형태여야 될까요? B라고 하는 놈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는 거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여기가 다 커버가 되니까요. 맞죠? 자, 이런 형태겠구나 대충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집합을 구해봤어요. 이번에는 교집합을 구해봤더니 어떻답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대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보단 작대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교집합 부분이 정확히 여기만 있어라 라는 얘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부분을 보면 여기 부분도 교집합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부분은 교집합이 생기지 말아달라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그쵸? 자, 여기가 교집합이 안 생기려면 우리 베타는 어찌해야 될까요? 이 베타라는 부분은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어찌해야 될까요? 이런 형태로 있어줘야지 어쨌든 교집합이 안 만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가가 문제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베타가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베타는 정확히 여기 3이라는 곳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베타랑 3은 같은 형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알파도 구했고 베타도 구한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요 알파가요 마이너스 4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있는 요 베타가 얼마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놈이 답이 되도록 얘를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답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 식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4 곱하기 x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풀어 헤쳐주시면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는 1이 나오고요. 그리고 b라는 값은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AB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AB 구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입니다. 6번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A는 1, 3, 5, 7, B는 3, 6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A랑 C라는 놈의 합집합 그리고 B랑 C라는 놈의 합집합이 같아지도록 해주는 U의 부분 집합 C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자, A랑 C의 합집합과 B랑 C의 합집합이 같아야 되거든요. 한번 봅시다. A랑 C를 합해 봅시다. C라고 하는 게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어쨌든 A랑 C의 합집합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A가 갖고 있는 이거는 반드시 갖고 있고 누군가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랑 C의 합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3이랑 6이 반드시 들어있어야겠죠. 당연히 B라고 하는 게 3이랑 6이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 들어있는데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근데 얘네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얘네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A 합집합 C에는 1이 있는데 얘한테는 아직 안 보이네. 아, 여기 따따따 중에 1이라는 게 있어야겠구나 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1이라는 게 있으려면, 요 1이라는 게 반드시 있으려면 그거는 B한테 있는 게 아니라 C한테 있어야 되는 거 맞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C라고 하는 놈한테는 반드시 1은 있어야 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은 동시에 같이 잘 있고요. 그러면 뭐 C가 반드시 3을 갖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겠어요. 그쵸? A랑 B한테 이미 3이 동시에 갖고 있던 거기 때문에 C도 3을 갖고 있어라. 뭐 갖고 있어도 되지만 갖고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5가 있는데 밑엔 없네. 그렇다는 얘기는 반드시 해도 5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5는 C가 갖고 있는 5여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7이 있지만 이 밑에는 없죠. 그럼 여기도 반드시 7이 있어야 되고 그 7은 C가 갖고 있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자, B 합집합 C한테는 6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근데 위에는 없어요. 위에는 없으니까 얘는 6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C가 갖고 있어야 될 상황이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C라는 애는요. 1, 5, 6, 7 요 4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애예요. 그리고 얘는 반드시 꼭 갖고 있어야 되지만 2랑 3이랑 4는 반드시 꼭 갖고 있지 않아도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C가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C로 가능한 애들은 어떤 애들이 될까요? 얘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요.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얘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즉 두 가지씩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2의 세제곱이 8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2, 3, 4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면은 8개예요. 그 8개에 나오는 부분집합한테 1, 5, 6, 7을 반드시 다 껴 집어넣어 주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거 중에 요거 3번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네.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8개가 된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은 뭐 그냥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편하게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도 될 텐데 저는 요거 식으로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할게요. 어떻게 되죠? A 여집합 교집합 A와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 그놈을 합집합 해주세요. 요거죠. 근데 여러분들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공집합 되겠죠? 그렇죠? 공집합 되겠고 이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라는 놈과 공집합을 합해봐야 뭐 그냥 얘만 되겠죠. 근데 뭐 얘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어떻게 써도 됩니까? B차 집합 A라고 쓰면 될까요? 맞죠? 자, 그러면 B가 갖고 있는 것에서 A가 동시에 갖고 있는 거, 3 갖고 있네요. 3 하나만 쏙 빼주면은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B차집합에 있는 4랑 5를 원소를 갖고 있는데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4 더하기 5에서 9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연산만 잘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얘도 역시 연산입니다. 8번 요거와 항상 같은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하고 있는데 얘도 분배 법칙과 뭐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줘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통해서 얘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이제 분배를 쓰죠? A 교집합, A 여집합과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그것을 합해주세요.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 얘는 공집합이네요. 공집합이랑 뭘 합해봐야 뭐 없습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냥 A 교집합 B를 찾아달라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줬더니 A 교집합 B가 되는 것이고 A 교집합 B는 얘죠. 그쵸?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요거 드모르간 써주시면 A 교집합 B가 됩니까? 네.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같은 놈이에요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 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그리고 A랑 B의 여집합이 서로 소일 때 A랑 B의 여집합이 서로 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두 놈의 교집합을 구해봤더니 그 놈이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눈에 확 띄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세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기가 전체 집합이다. 그리고 여기가 A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B를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얘를 B라 하지 말고요.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하세요. B의 여집합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네들이 공통 부분이 없는 것이고요. 그쵸? 그럼 B는 어디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B는. 네, 제가 지금 빗금친 부분이 B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반드시 이게 A고 얘가 반드시 B다 이렇게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빗금친 부분을 B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A라는 부분이요. 지금 B한테 포함되어 있는 상황 맞을까요? 그쵸? 이 파란 부분 안에 이 A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즉, 요 얘기는 우리가 또 다시 얘기를 해본다면, 아, B라고 하는 게 A를 포함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한테 있는 원소는 B한테 다 있으니까 차집합을 해주면은 공집합 되는 거, 아이고, 맞는 건데 왜 그거 버리죠? 맞겠죠. 그쵸?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A 교집합 B는 뭐가 됩니까? A 교집합 B는 자 B가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A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A 교집합 B는 A가 돼야겠죠. 자, 근데 그 놈의 여집합을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니까 네, A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으로 가봅니다. 디귿. 디귿은 요걸 식을 전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합니다. A의 여집합, 교집합 A와 그리고 합집합 B의 교집합 A 이렇게 해주시면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네요. 얘는 공집합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남는 거는 A 교집합 B가 되겠네요. A 교집합 B는 아까 우리 A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다 맞네요. 그래서 9번에 맞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셋 다 맞습니다 하시면